김기종 씨가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그동안 줄곧 야권과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온 사실 저희가 새롭게 뉴스탑10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1야당이 종북의 퇴양 역할을 해왔다 이런 좀 비판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2012년 총선 때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했던 새정치연합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소식도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 네. 야당이 어떤 식으로 김기종 씨를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 김기종 씨가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과의 친분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예. 네, 여러 명의 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경엽 의원이라든지 민병두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그리고 이종걸 의원 이런 분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함께했다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고 또 일부 의원은 함께 찍은 사진도 그 게재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실명이 거론된 일부 의원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 알고는 있지만 이분이 귀찮게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같이 하진 않았다. 이런 해명도 내놨고요. 예. 이 김기종 씨 사건에 대해서 빨려 들어갈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우선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는요. 네. 그 성균관대 동문이기 때문에 안면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같이 해달라. 요청은 계속 받았지만 자기는 같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기종 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썼던 글 내용이 잘못됐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또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도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는 김기종 씨에게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신의 해명은 뭐냐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원래 다른 어떤 그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 빌렸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마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학교 동문에게 넘겨줬다. 예. 그러니까 그 회의실을 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 건 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있는 사진이 올라 있고요. 예. 또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도 그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아주 자세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 원래 이 김기종 씨와의 바로 저 사진인데요. 그건 이종걸 의원의 예. 기자회견장에 김기종 씨 왼쪽에 지금 자, 지금 외부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종걸 의원이 안내를 통해서 김기종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도 저렇게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적이 있고 그 사진이 또 공개가 돼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야당 의원들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아주 그냥 선긋기에 나섰고요. 선 확실하게 긋고 있는 거군요. 굉장히 자세한 해명을 내놨죠. 예. 알고는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해명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분들이 왜 야당 국회의원들을 김기종 씨 같은 경우 왜 야당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또 야당 국회의원은 도와주고 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왜냐하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폭력 성향이 있는 분이었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주변의 평가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도와준 거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걸 새정치연합의 태생적인 그 진보 콤플렉스라고 봅니다. 예. 말하자면 그 본인들은 보수적인 프레임의 새누리당과 다른 그 무엇 그리고 그것을 진보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에서 가장 행동으로 앞장서온 말하자면 저러한 우리는 과격하다고 하지만 예. 본인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과거 한때 운동권을 같이 했었다가 본인들은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그들 험난한 투쟁을 말하자면 계속하면서 고생한 저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그쪽에 열성적인 지지층, 우리는 좌파라고 일반 국민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진보적인 그러한 지지층들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러한 컴플렉스 때문에 틈날 때마다 자꾸 저러한 어떤 과거의 그 어떤 사건을 쳤던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첫 해의 그 촛불 사태 때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그 주도 세력은 과거에 그 메가더 동상 철거라든지 예. 이러한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촛불 집회를 사실상 주도할 때 거기 와서 곁불 쪼듯이 와가지고 거기 같이 끌려오고 네. 또 심지어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도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승인을 했던 FTA, 한미 FTA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다 부인하는 예. 이런 세력들, 통진당 세력과 손을 잡던
그러한 체질에서 진보와 과격 맹동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저런 사람들에게 끌려간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예. 선을 긋고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한번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그 집권 전에 그 본인도 많은 재하 인사들과 가까웠지만 확실하게 어떤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북과 연계된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끊으려고 했던 이런 전례를 염두에 두고 지금도 저것은 진보도 아니고 이념도 아닌 그야말로 어떤 테러 집단,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수구 테러 맹동주의자들과는 분명히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통합진보당을 제도권으로 의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었고 사실 이번에 이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육위원이 됐었던 것도 그 당시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도권으로 만들어준 쪽이 어찌 보면 야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선을 긋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데 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가 야권이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된다는 그 표를 위해서 작은 걸 위해서 큰 걸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조수진 차장은 뭐 야당을 오래 출입을 했는데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당에서.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정말 좋은 정당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정당, 예. 유일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독재와 맞섰던 민주정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주정당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진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종북과 진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일삼아 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요. 아주 가까운 사례로 보면 이 통합진보당이 위헌 결정이 났을 때도 문재인 현재 대표라든지 그 지도부 인사들이 헌재의 결정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이 과거의 어떤 그 이른바 종북연대라고까지 불리는 옛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다거나 이번 김기종 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사실 이 통진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통진당 그리고 이 종북 세력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보 정당들의 생각, 그 노선이나 이런 뭐 정강이나 뭐 이런 것이 국민들 다수로부터 그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무슨 그쪽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갈라버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저런 얘기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불거지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헌재의 통진당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결국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지도부가 추진했던 야권 연대가 종북의 제도권 토양이 돼서 김기종이 활동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하셨네요. 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과거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반성을 한 적이 없죠. 어떻습니까? 조수진 차장. 네, 2012년 총선 당시 옛 통합진보당과 이른바 야권 연대를 했던 핵심 세력이 바로 세 분이었습니다. 예. 현재 문재인 대표,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한명숙 전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이렇게 세 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세 분 모두 어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성을 한 그런 그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가 돼서 야권 연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야권 연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눈여겨보는데요. 이 옛 통합진보당 또는 이 종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 아주 딱 부러진 그런 입장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 또 1997년에 그 DJ가
그 정권, 유일한 수평적 어떤 정권 교체를 처음 하는데 그때도 어떤 그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쪽, 그러니까 산토끼를 끌어당길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수적인 세력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보여줄 태도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조수진 차장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여기 지금 한명숙 의원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하세월입니다. 아까 김현원 것과 마찬가지 김현원 건은 기소도 안 되는데 이번 건은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요. 예.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어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요즘 최근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지금 청문회 거부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거부하고 네, 있죠. 거기에 이제 대법원 형사 2부 결혼이 생기면 이 자체가 더 늦어지니까 일부러 청문회 거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대법관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면 예.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재판 결과도 빨리 나와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